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물질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인데, 좀 기본적으로 지구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포함하는 것들 중에, 지구 같은 경우 우리가 태양에 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 자, 태양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건 태양 주변에 있는 여러 행성이나 위성, 소행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걸 태양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유지가 되려면 자, 어떤 힘? 자, 중력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미치는 중력, 이 중력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보면, 자, 우리는, 이 성운에서, 뭐가 탄생을 하죠? 태양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운에서 밀도는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이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태양계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던 성운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했고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구는 초창기에 어떤 작은 덩어리였는데 이 태양을 만들고 남은 이제 부스러기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는 거야. 점점 크기가 커지다 보면 얘네들이 어때요? 마찰에 의한 열에 의해서 녹아있는 상태가 될 거고 얘는 녹다 보면 이제 밀도가 큰 철면,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은 핵을 이루겠고 걔네들보다 좀 더 작은 애들은 멘틀 그것보다 좀 더 가벼운 애들은 지각을 구성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정한 공정 궤도를 가지면서 돌게 된다. 즉,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인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태양이랑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겁고 태양이랑 너무 멀면 너무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고요. 자,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게 됐다. 선생님 방금 핵, 멘틀, 지각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자,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기 성분들 중에서 가벼운 기체 성분, 수소라든지 헬륨 이런 것들은 좀 멀리 날아갔을 거고 걔네들보다 좀 더 무거운 성분들이 남아서 지구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태양계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즉, 이쪽 파트에서 가장 큰 포인트를 잡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즉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그 다음에 지구 바깥의 영역인 외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물권은 당연히 살아있는 모든 생물, 세균이나 미생물들을 포함한 거고요. 지권 같은 경우는 지구의 단단한 부분들, 수권은 물, 기권은 대기, 그 다음에 외권은 이 기권 바깥 영역을 보통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우리가 보통 이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표에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의 영역을 이 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력 때문에 이 대기의 약 99% 정도가 높이 약 30km 이내에 분포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중력은요, 지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세지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중력의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표 부분에 1에서 32형 이 정도까지겠죠? 이 정도 내부의 전체 대기의 약 99%가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따지자면 이쪽 아래쪽이 제일 많고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산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기권의 성분은 보통 선생님은 질산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질산아이. 그래서 질소, 그 다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인데 질소가 77, 78%, 산소가 21 하면 거의 99%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더욱더 적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권을요 우리가 구분할 때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륙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대륙권은 지표에서 약 11km 정도까지를 의미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층을 얘기를 한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덜 도달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난로 근처 또는 이런 모닥불 근처에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닥불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따뜻함을 잘 못 느끼잖아. 그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위쪽은 차갑고 아래쪽은 뜨겁다. 자, 근데 이 과학에서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할 때 위쪽은 차갑고 아래쪽은 뜨겁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대류권이다. 즉,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요.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고요. 자, 이 대기 중에 뭐가 존재하냐?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수증기가 존재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를 우리는 대륙권 계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얘네 둘 사이를 대륙권 계면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층권이야. 우리 원래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자, 기온 분포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이 돼야 돼.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때요? 이 성층권에선 다시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왜 높아지느냐? 이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오존층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 흡수하니까 거기 이 부분이 어때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온도가 높고 이쪽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기 때문에 이 대륙권이랑 정반대란 말이야. 대기가 안정하지, 그치?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항로로 사용이 되고요. 이 오존층이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층권이랑 중간권 사이의 계면을 성층권 계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중간권. 자, 중간권 보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다시 낮아져요. 왜? 여기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도 한계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온도가 낮아지고요. 이 기권에서 봤을 때 온도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온도를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고요. 근데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고요. 중간권 상부랑 열권 하부에서 우리는 유성을 관측을 할 수가 있다. 자, 열권은요. 다시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 태양하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 열권에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지? 0에서 30km 정도가 지구 전체 대기의 약 99%를 차지한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열권에는요, 실제로 공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가 없으면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고緯도 상공에서 이 태양광 입자에 의한 오로라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의 항로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기권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필히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보통 이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전체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오존층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고요. 유성체가 지표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지. 왜냐하면 대기가 있으니까 어떤 외부에서 오는 알맹이, 덩어리들이 이제 지구로 들어왔을 때 대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타버린단 말이야. 그 타는 걸 우리가 유성 또는 별똥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호흡이나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제공을 해준다.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따로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지권이에요. 땅을 구성하는 거. 자, 지권은 지각하고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에서 깊이 약 6,400km까지의 영역으로 자, 이 지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어. 그치? 원시 태양, 이런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미형 생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요. 그때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해서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코발트 등이 핵을 구성했고요. 걔네들보다 밀도가 좀 작은 산소나 규소가 규산형 물질을 이루면서 멘트를 이루고요. 얘네보다 조금 더 가벼운 애들이 뭘 이룬다? 지각을 구성한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권은요, 지각에는 산소랑 규소가 많고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 산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권을 구분할 때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은 산규알철이고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애라고 얘기를 한다면 철, 산, 규, 마, 순이다. 그래서 철이나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권은요, 자,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핵, 멘틀, 지각으로 구분하는 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지각 같은 경우는 보통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 고체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으로 구분을 하는데 두께를 비교하면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껍고요. 자, 밀도를 비교하면 해양 지각의 밀도는 더 크다. 밀도는 얘가 크고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대륙 지각은 화가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현무암질 암석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제주도 생각하면 돌에 구멍이 뻥뻥뻥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없는 거,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이 현무암이라는 건 철이나 이런 성분들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띠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부피라고 했을 때 질량이 훨씬 커서 밀도가 크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멘틀이에요. 멘틀. 이 고체 상태로 우리가 보통 존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외핵에 있는 부분, 즉 멘틀의 하부랑 상부랑 여기는 핵이니까 따뜻해지겠지? 뜨겁고 여기는 차가워요. 그래서 상부랑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들이 이동을 하는 판 구조론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권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요. 자, 핵 같은 경우는 외핵하고 내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외핵 같은 경우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고요. 이 액체 상태인데 얘네들 구성하는 성분이 철이나 니켈. 이 철이나 니켈이 이 외핵에서 일어나는 이 대류 현상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직권. 자, 직권도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든가, 서식처를 제공한다든가, 뭐, 지역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이나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주고요. 이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물질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요. 지표의 풍화, 침식, 해저 화산 활동으로 수건에 공급된 물질은 염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보통 바닷물 마시면 굉장히 짜지? 그런 짠맛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보통 염류인데 이 염류의 대부분은 염화 나트륨 성분, 즉 소금의 주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좀 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권은 배웠고요. 직권 배웠고요. 수권이에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제일 많이 내는 파트가 사실 이 세 개 중에는 이 수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만약 못 외우셨다 그러면 일단 수권이라도 외우고 너무 지나가셔야 돼요. 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자, 수건이라는 건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얘기를 하고요. 지표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수건을 구성하는 건, 자, 해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호수나 하천수를 보통 의미한다. 그래서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7%. 자, 그러면 이 육수, 빙하나 지하수, 호수나 하천수를 육수 또는 담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7% 정도밖에 안 돼요. 2.7%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빙하인데 우리 빙하는 어때요? 얼어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자원이라는 것들로 사용을 하는 건 호수나 하천수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지하수를 활용을 하기도 한다 라는 건 중학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해수도 마찬가지로 이 기권처럼 이 층상 구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깊이에 따라서 아까 이 기권 같은 경우는 높이에 따라서 어때요? 기온 변화를 분포를 했다면 얘는 깊이, 왜냐면 여기부터 어때요? 아래로 파고 들어가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자, 혼합층. 자, 기본적으로 혼합층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겠어? 섞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것. 심해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 어때? 심해층 같은 경우, 심해 구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왜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자, 이 혼합층이라는 걸 일단 보시면요. 자, 이 지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 표면을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네들 온도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내려갈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혼합층이 생기는데 이 혼합층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고 일정하단 말이에요. 왜? 바람 때문에.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데 자, 바람에 혼합작용이 일어납니다. 바람 때문에 얘네들이 섞이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 그림을 저위도 그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중위도 그림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수온 약층이 적고 뭐 심해층 그림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 혼합층이 두꺼우면 자, 혼합층이 두껍다. 혼합층이 두껍다라는 건 바람이 센 거고요. 바람이 센 지역은 어디다? 중위도 정도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수온약층은 이제 섞일 만큼 이제 섞이고 그 바로 아래층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위에는 온도가 높고 아래쪽은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지? 자,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굉장히 안전한 층으로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준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요.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연지구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위아래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온이 낮고요. 뭐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 정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수건은 자 어떤 역할을 하냐? 태양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자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이 물 같은 경우는 보통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요. 뭐 해식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흡수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나눠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해수하고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준다 라고 표현을 하죠.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 공급, 그 다음에 뭐 물고기, 수중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해준다 라는 건 기본적인 내용. 자,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생물권, 외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물권이냐, 외권이냐, 뭐가 뭔지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생물권이라는 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얘기를 하고요. 자, 태양계 행성 중에 누구한테만 있다? 지구한테만 있다. 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와 그 다음에 뭐 대기, 그 다음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하고요. 자,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겠지, 당연히. 토양 속 미생물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자,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으로 자, 지구는 우주 공간하고 끝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자, 운석 빼고 나머지는 물질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경우가 아니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이 우주선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물질이 나가는 거 우리가 고려를 해주지는 않죠. 자,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요. 이 태양 에너지는 대기나 해수가 순환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외핵에서의 대류가 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고요. 자, 지구 자기장이 이제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우주선 또는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제 또 나옵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구 시스템은 각 번은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각 번 내에서도 일어나고 자, 요거 가끔씩 많이 틀리는데 이 각 번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뭐냐? 직권에서 직권 사이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가 바로 각 번에서 일어나는 거. 서로 다른 번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자, 이 지구 시스템에서 어느 한 번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다른 번에 영세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뭐 당연한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물이 사라졌어요. 물이 사라지면 생물들도 뒤지겠지? 생물들이 뒤지면 어때요? 이 직권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 보통 이제 이쪽 부분을 많이 이제 설명을 직접 수업할 때는 이쪽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쪽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영향을 주는지 이 정도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기권이 다른 구성 요소랑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자, 바람의 영향으로 뭐가 발생했어? 해류. 해류라는 건 바닷물의 흐름이지 기권하고 수권. 자, 사막에서 바람 때문에 버섯바위가 만들어졌다. 버섯바위는 땅에 붙어 있으니까 기권, 직권. 자, 이산화탄소가 식물 광합성을 도와준다. 그러면 기권이랑 생물권. 자, 또 직권이 다른 구성 요소랑 상호작용을 한다. 직권이니까 땅, 화산활동 땅에서 일어나고요. 자, 화산가스가 분출했어. 그러면 대기로 간 거지. 직권에서 기권으로. 자, 사막에서 미세한 모래먼지가 바람에 날려 서서히 내려오는 황사가 발생한다. 얘는 직권, 사막, 그 다음에 공기에 날렸으니까 기권.
자, 해저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 자, 이 땅 속에서 지진 해일, 우리가 보통 쓰나미라고 하는 게 발달했죠. 그럼 지권이랑 수권. 자, 서식처를 제공해서 생물이 살아난다. 그러면 지권에서 생물권. 자, 또 다른 건 이제 수권이 다른 구성 요소랑 상호작용하는 거. 수권이니까 바다, 파도, 지하수, 뭐 얘네들이 있는데, 자, 바다하고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건 수권에서 기권. 자,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바닷가의 자갈을 둥글게 만든다라는 건 수권이랑 지권. 자,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해안 절벽이나 해식 동굴. 그래서 수권, 지권. 지하수가 석회암지대를 용해해서 석회 동굴을 형성하는 건 수권, 지권. 자, 생물권이 다른 구성 요소랑 상호작용을 한다. 뭐 생물, 호흡, 대기가 바뀌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생물권, 기권. 자,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 식물은 생물, 암석은 지권. 그래서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쭉 예시로 나타낸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대부분 건 확인했으니까 같은 건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한번 봅시다. 기권에서 기권은 전선이나 일기변화, 기단의 상호작용, 대기 대순환이 있고요. 지권에서 지권은 뭐 지각변동, 수권에서 수권은 해수의 혼합이나 심층 순환. 자, 생물권에서 생물권은 먹이 사슬 정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까먹고 확인을 못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외권. 자, 외권이 다른 구성 요소랑 상호작용한다. 태양에서 태양 나왔죠? 지구 자기장이 이끌려서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 입자랑 추돌을 해서 빛을 내는 오로라. 그러니까 공기랑 부딪혔으니까 외권이랑 기권. 자,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외권에서 기권. 자외선이 오존층을 흡수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태양, 외권, 오존층은 기권. 자, 자기장은 지권의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위에서 일어나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외권과 지권.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외권, 식물은 생물권.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방금 나왔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거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볼게요. 자, 기권은 태양 복사, 자외선 차단, 강수 현상, 생물 성장 촉진. 자, 유성체 차단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요. 자, 지권은 판기화가 분리되면서 해류가 복잡해지고 해류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기후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 수권은 원시바다 생성 이후 남세균과 같이 과합성하는 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온실 효과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자,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도 있다. 산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자, 생물권은 태양 에너지랑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즉 산소를 내보내서 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또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죠. 자, 외권. 태양과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게 하였고요. 자, 지구 자기장이 우주선이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보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주기활성 할 때. 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자, 보통 4개의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고요. 그때 발생하는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자, 기상현상이나 해류를 발생시키고 풍화나 침식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자, 광합성에 사용이 되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로 인해서 만들어지고요. 보통 맨틀 대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맨틀 대류를 일으키면서 대륙을 움직이고요.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고, 자,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만들기도 한다. 자, 조력 에너지는 달하고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둘 중에서 달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왜? 달은 지구랑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안 지형이 변하고요.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해서 해안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자, 여기 보시면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99.985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 조력은 0.002.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주는 존재하는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건 태양이고 이 태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자,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이걸 보시면 에너지는 각 권 사이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고요.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태양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위도별로 봤을 때는 에너지 불균형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대기랑 해수가 순환을 해요. 그러면서 남는 에너지를 전달해줘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자, 에너지 흐름으로 나타내는 자연현상은 자,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 자, 태풍을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자, 이런 것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 번 더 하고요. 자, 태풍의 발생과 소멸. 여기 보면 저위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강한 상승 기류를 받아 구름을 형성하면서 태풍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바다니까 수권, 이 기류, 강한 상승 기류, 구름이니까 수권하고 기권. 자,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응결에 의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육지하고 마찰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래서 이 태풍 같은 경우가 소멸될 땐 직권하고 기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뭐 물이 순환하는 거, 탄소가 순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물의 순환. 뭐 물이 순환하는 건 누구 때문에 순환을 하느냐? 태양 때문에 일어나고요. 순환하는 과정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할 때 당연히 에너지 흐름도 발생하고요. 자,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이 각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의 평형이라고 나오는데 이쪽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양은 없어요.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이 물의 평형이니까 어때요? 얻은 양이나 잃은 양이 항상 같아진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도 보면 얻은 양이 총 320. 그럼 잃은 양도 320이 돼야 돼. 육지에서 얻은 게 96이면 잃은 것도 96. 대기에서 얻은 게 380이면 잃은 것도 380. 즉 서로 얻거나 잃은 양이 항상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 전체의 양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자, 두 번째로 탄소 순환이야. 자, 이 탄소 순환은 이 탄소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기권에서는 보통 이산화탄소의 형태, 지권에서는 탄산칼슘, 화석연료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아? 탄산칼슘 또는 탄산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권은 탄산이온 상태, 생물권은 유기물 상태로 전해진다.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물보다는 이 탄소 순환 과정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 사이를 순환하면서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탄소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요거 잘 살펴보세요. 직권에서 기권.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기권 생물권은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화학에너지 저장. 생물권에서 기권은 호흡에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 생물권에서 직권은 사체가 화석연료가 되거나 직권에서 기권은 화산활동이 이산화탄소 기체로 방출되는 것. 기권에서 수권은요. 이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된다. 수권에서 기권,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고요. 수권에서 직권은 탄산이온이 침전되기 때문에 석회암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나머지 거 딱히 불만한 내용은 없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은 다 확인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질소순환. 이거는 진짜 예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면, 자, 대기 중 질소는 토양 속 세균을 통해 질산이온으로 바뀌어서 식물이 흡수하고요. 동물의 단백질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배설물이나 사체 같은 경우는 분해자를 통해 분해돼서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면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중에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생물권에 있는 애들이 직접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라든지 세균 이런 애들이 이온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섭취를 해서 돌고 도는 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 시스템 균형, 인류 미래. 당연히 얘네들이 어때요? 균형을 잘 이뤄야지 인류 미래가 밝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지구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인간 활동 때문에, 자, 굉장히 크죠? 인간 활동이 사실 환경 오염을 발생했기 때문에, 자,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미세먼지, 산성비, 해양의 적조. 적조 현상이 뭔지는 알죠? 이 바닷속에 있던 이제 플랑크톤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이제 영양염류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면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속에서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고기나 이런 해양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없는 현상을 적조 현상. 적조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녹조 현상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이 녹조 같은 경우 민물에서 발생하는 거고 적조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다. 장소랑 그 다음에 플랑크톤의 종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적조, 녹조라고 표현을 한다. 자,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인간의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됐죠. 위축이 되면서 어때요? 자연 환경이 다시 이렇게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것들을 꽤 많이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활동 때문에 이제 일어난 현상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 가면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생들 하셨습니다.